이게 사회입니다. 101번. 그 지역 관리자가 내일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대리아를 확실히 해주세요. 관리자가 도착하니까 모든 이런 다큐멘트가 준비되는 것을, 그치? 어떤 다큐멘트가 준비돼야 될까? 지금 얘가 명사니까 명사를 한정할 수 있는 한정사가 뭐냐? 보기를 보니까. 그치? 한정사 물어보는 거죠. 한정사는 소유격, 정답 B번이죠. 그래서 정답 B번. 뭐, 단순한 문제였고요. 거저주기 문제였죠. 자, 다음 102번. 자, 102번은 이 역사적인 빌딩이 건설되었습니다. 그치? 시제는 과거죠. 과거의 시점에 건설된 거죠. 이 거의 200년 전에 뭐 정답 10번 쉬웠는데, 그치? 좀 어렵게 해볼게요. 내가 어거우하고 우리 프롬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 프롬 하지 말고, 조금, 신스하고 프롬은 조금 이따 할게요. 신스하고 프롬. 요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시험이고요. 지금은 어고하고 비포 한번 해볼게요. 저번 3강에서 비포에 대해서 했어, 그죠? 그치? 비포에 대해서 했습니다. 생각나는 게 뭐지? 첫째, 비포 하면. 시간이 나오고 비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얼마 전이죠. 그쵸? 뭐뭐 하기 얼마 전이야. 그러면 이 시간이 가리키는 건 과거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3 years before we met. 우리가 만나기 3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만난 게 과거잖아요. 그쵸? 거기 3년 전이니까 시제는 뭐를 써야 돼?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그치? 그래서 before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뭐를 쓴다? 과거 완료를 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까지만 하니까. 두 번째,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단독으로 before가 사용되면 과거 올 수 있다 그랬죠? 현재 완료 올 수 있다 그랬죠? 그 3강에서는 우리 현재 완료가 정답인 거를 풀었었죠? 또 과거 완료도 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비포가 단독으로 쓰였다는데 이 비포가 시점 부사로 쓰였을 때야. 시점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을 때죠. 접속사 비포가 아니야. 접속사 비포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지금 이제 시점 부사로 쓰였을 때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다 쓸 수 있다. 라는 거. 다음에 비포 앞에 시간이 있으면 과거 완료 쓴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는 잘못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고 앞에는 숫자가 있고 비포 앞에는 숫자가 없다.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알았죠? 이 숫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포 앞에도 시간이 나올 수 있다. 그쵸? 다음에 비포 앞에 시간이 나오면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거. 어거 앞에 숫자나 시간이 나오면 딱 그 과거의 어느 때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때는 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요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나 봐. 어거와 비포의 차이를 보세요. 앞에 숫자, 즉 시간이 있을 경우에 어거가 있으면 과거 시제를 쓴다. 비포가 있으면 과거 완료, had pp를 쓴다는 얘기야. had pp. 일단 요까지 필기를 하면 이제는 since와 from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ince와 from을 봅시다. 우리가 since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3 years. 말이 안 되죠. since 다음에는 확실한 과거 시점이 나와야 돼요. 과거에 분명한 시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3 years ago 이렇게 써야 돼.
3년 전 이후부터 쭉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since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since, 뭐뭐 때문에의 since가 아니야. 뭐뭐 일의 쭉의 since. 첫째, 뒤에 부정어가 오지 않는다. since 다음에는 부정어를 못 씁니다. 부정어가 안 온다. 두 번째, since 뒤에 명확한 과거가 나와야 된다. 명확한 과거가 나와야 된다. 셋째가 좀 어려운데, since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이 나오면, 얘가 비인칭 주어면, 비인칭 주어면, 비인칭 주어면, 과거를 쓸까요? 아니면은 현재 완료를 쓸까요? 아니면 현재를 쓸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이실 때에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현재 시제를.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고. 자, 다음에 그러면 since하고 from을 써볼게. from 다음에 3years라고 쓸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 since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from을 since로 바꾸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해서 이 since는 until now라는 뜻이거든. 지금까지죠. 과거에 뭔가를 한 적부터 지금까지야. from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 과거에 뭔가를 한 적은 맞아. 근데 그러니까 3년 전부터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뭔가를 한 적이 맞지?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현재라고 하면 since는 현재까지야. 그치? 얘는 since인데 프롬은 과거에 한 적은 맞는데 얘가 어디에서 끝나는지는 모르는 거야.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죠. 3년부터라고 했으니까 3년 전부터니까 3년 전부터 해온 건 맞는데 그게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는 거야. since는 현재까지 한 거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since가 붙으면 현재 완료와 잘 쓰이는 거죠. 현재 완료는 지금의 이야기잖아. 과거에 언제 일어났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어떤지 그걸 물어보는 게 현재 완료란 말이야. 그래서 since는 현재 완료와 잘 붙어 다닙니다. 하지만 from은 현재까지는 아닌 거야. 그치,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 어느 지점까지겠지만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 시제와 잘 연결이 되겠죠. from 다음에 어떤 시점이 나오면. 그쵸? 그래서 우리가 from을 쓸 거냐, since를 쓸 거냐는 앞에 현재 시제가 나오면 since를 써야 되는 거고, 현재 시제가 안 나오고, 과거 시제가 나오면 from을 써야 되는 거야.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음. 조금 설명을 더 해줄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요거 since 비인칭 주어일 때, 내가 잘못 설명해서 그런 거죠. It is a long time. 한번 써보세요. 오랜 시간이다. Since I met, have, since I show you. 내가 너를 만난 이래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때 is 쓴다고, is. it이 비인칭 주어면. 이해가나? 음.
네, 이거 잘못 썼죠? 잘못 썼지? since 다음에는 무조건 과거 시점이 와야 되고. 선생님, 여기 since가 있는데 왜 is 썼어요? 원래 has been 쓰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미국식이야. 근데 문법은, 표준 문법은 영국식을 따라갑니다. 표준 문법은 영국식을 따라가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현재 완료를 안 쓰고 현재 시제를 쓴다. 주어가 비인칭 주어일 때는. 요거 좀 기억을 해주고,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시제가 지금 뭐 현재 완료 이런 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사회까지 하고 마지막이니까 내가 설명이 좀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시제는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재 완료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시제는 현재를 포함한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를 포함하지 않은 과거 시제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를 포함한 게 현재 완료고, 현재를 포함하지 않는 게 그냥 과거 시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현재 완료는 딱 두 개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식에서는 뭐 경험, 결과, 계속, 뭐 완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완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현재 전의 일이 현재 어떤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개로 구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e has lost, his watch. 요런 용법이 하나 있고, he has known her. for 3 years 뭐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저기 현재 완료라고 보면 돼요. 1번과 2번. 2번부터 볼게. 나는 그녀를 알고 있다야. 그쵸? 지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의 이야기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완료는. 지금 어떤지니까. 뭐 3년 동안 그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더 지금까지. 지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지금이 포함된 내용이야. 두 번째는 나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쵸? 근데 현재 완료는 뭐라 그랬어? 지금 어떤지거든? 지금 어떤지. 얘가 현재 완료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럼 잃어버렸다. 과거를 쓰면 과거에 잃어버렸나 하면 되는데, have pp를 썼단 말이야. 굳이. 이 얘기는 뭐야? 지금 어떤지죠? 그러니까 시계를 잃어버렸으면 지금 어때요? 없는 거죠. 그쵸? 이해 가죠? 그래서 나는 시계를 잃어버려서 지금 없다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재밌는 거 할게요. He has died. 이거 많이 모르더라고요. He has died.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맞습니다. 선생님, 그거 계속 죽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창회에 모였어. 근데 누가 안 나왔단 말이야. 야, 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지금의 이야기로 물어본 거죠.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He has died. 걔 죽었어. 그쵸? 지금의 이야기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과거에 언제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He has died. 죽었어. 맞습니다. 그쵸? 만약에 he has been dead 이렇게 쓸게요. 얘도 죽은 거죠. 그쵸? dead는 형용사로 죽은이잖아. 그치?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He has married.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일회성 동사잖아. 일회성.
die도 일회성이잖아. 계속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걔 요즘 어떻게 지내? he has married. 결혼했어.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요. He has been married.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얘는 형용사야. 결혼한, 기혼의 이런 뜻이죠. 그치? 다 맞는 거예요. 이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since가 붙으면 말이 안 되죠. 뭐뭐 일에 쭉 죽은 거잖아. 그쵸? 뭐뭐 일에 쭉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since가 붙으면 얘는 이제 틀린 말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since가 붙으면 그래도 맞죠? 왜? 형용사는 상태니까. 맞는 거예요. 됐죠? 얘도 since가 붙으면 틀린 말이 되죠. 계속 결혼할 수는 없죠. 그쵸? 계속 결혼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기는 since가 붙어도 married가 형용사니까 상태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since가 붙었을 때에는 틀리다. 그쵸? 저기 틀릴 수도 있다. He has married는 틀린 거야. 하지만 he has been married는 맞는 거예요. since가 붙으면.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형용사는. 대도도 형용사잖아. 그치? 상태를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he has died는 맞는데 since가 붙으면 틀린 거다. 그쵸? since가 붙으면 계속 죽는 게 돼버리니까 말이 안 돼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신스가 붙었는데 왜 틀려요? 이거 일회성 동사니까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die, marry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이다. 네, 현재 완료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요 정도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since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 접속사로도 쓰이죠. 그쵸? 얘 무조건 과거 동사여야 돼. 뭐 since가 전치사로도 쓰이죠. 그러면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도 무조건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여야 돼. 명확한 since 이후에는 명확한 과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필요 없는 말 가로 열고 닫을게요. 전치사 명사. 얘는 PP죠? 그래서 동사가 아니죠. 이렇게 꾸며주고. 자, 일단은 여기 LI 부사죠. 그쵸? 부사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어요. 일형식 동사가 나오면 양태부사라고 합니다. LI 부사. 그쵸? LI 부사의 위치는 여기죠. 그쵸? 삼형식일 때는 어디였어요? LI 부사는 여기였는데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앞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LI가 여기 붙어 있으면 얘가 주어고 여기 일형식 동사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문장에 동사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동사는 B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명사야. 그래서 B번 쓰면 안 됩니다. 리스판드가 동사죠. 그치? 그래서 ed, 과거 시제 붙어서 D번.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죠. 뭐,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즈, 뭐 이런 거죠. 지금 형용사 블랭크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맨날 지금 하고 있는 게 형용사,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주어로 바꾸고 얘를 형용사 써서 말 되는 것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지금 다 ed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쓸게요. 파일, 요렇게 s가 붙었으니까. 자, 파일은 다이렉티드 된 거야, 어태치드 된 거야, 인터레스티드 된 거야, 커넥티드 된 거예요? 그 말 되는 거 찾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거 파일은 어태치도 된 거네. 그치? 이게 제일 말이 되잖아. 그래서 B번 써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 명사의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 그치? 이 명사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블랭크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이 형용사에 대한 내용은 프로세스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 형용사의 내용은 뭐예요? 고용계약서, 회사에 대한 정보는 어떤 파일이냐라는 얘기야. 그치? 이런 것들은 어떤 파일이야? 첨부된 파일. 말이 되죠. 나머지는 또 말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답에 접근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음, 음. 자, 105번 뭐 명령문이네요. 얘가 동사죠. 타동사입니다. 일단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리임버스먼트 하면은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환급, 상환, 뭐 요런 뜻인데 아무튼 서미트가 나왔고요. 목적어가 나왔어. 그런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부사가 나올 수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죠.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거든. 그러면 서미트가 오형식 동사여야 돼. 내가 아는 서미트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바로 부사가 정답이다. 그치? 이렇게 해서 정답을 A번 써도 되고요. 아니면 잘 모르면 서미트가 오형식으로 쓰이는지 쓰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형용사라면 목적어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요청이 분리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어? 따로 제출하라는 얘기죠. 부사면 동사 수식이잖아. 그쵸? 형용사면은 명사수식이고. 그래서 해석을 해서 풀어도 되고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뭐 이래나 저래나 다 A고, 내용으로 따지면은 각각이라고 했잖아. 그쵸? 각각의 리퀘스트, 요청을 제출해라. 각각 어떻게 제출하라는 얘기야? 각각이니까 세퍼레이트하게 제출해라. 뭐 이런 거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치? 카테고리에 따라서니까 또 A번이네요. 그쵸? 분리해서 라는 거죠. 뭐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지난달 메모에서 아웃라인은 개요를 서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지금 문장이 끝났어요. 여기 동사가 나와 있는데 또 동사가 있으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 필요한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접속사처럼 보이는 건 뭐예요? A하고 C가 있죠. 그럼 무슨 접속사야? 부사절 접속사죠. 문장 끝나고 나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whether는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이고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맞죠? 부사절 접속사로 쓰면 반드시 all not이 있어야 된다고. 명사절 접속사는 all no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면 안 쓰는 게 원칙이에요. 자, 올낫이 있어야 되는데 올낫이 없잖아. 보자마자 웨더는 날아가야 돼. 그러면 정답 C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웨더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리셉션 에리아 뭐 안내실에서 뭐 하는 동안 정비사가 끝내는 동안 차 수리를 끝내는 동안 리셉션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10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트에 대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좀 풀기 힘들어요. 아무튼 willbe라는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B하고 C는 정답이 안 되고 A하고 D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랜트는 명사로 쓰이면 보조금인데 동사로 쓰이면 그냥 기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B 기분이니까 받다죠. 받을 거다. 그러니까 패스가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받지 못할 거다죠. 여기서 패스는 뭐 통과하는 거니까 출입증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출입증이 없는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할 거예요. 그 컨퍼런스로의 입장이겠죠.
그쵸? 입장. 어드밋이 동사로 쓰이면 뭐 인정하고 그러는 건데, 그쵸? 어떤 사람도 뭐를 인정해? 잘 모르겠죠. 그쵸? 어? 어드미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정하다, 자백하다 해서 뭔가를 to를 쓰고 to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뭐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 보통 이제 쓰게 되면은 동명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를 쓸까 D를 쓸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랜트가 기부라는 의미라는 걸 모르면 어떤 사람도 그랜트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인정하는데. 그저 컨퍼런스에 인정하는데, 자백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죠? 어드미트는 인정하다, 자백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근데 어드미션은 뭐야? 입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입장이 안 된다. 그래서 정답 A번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107번은 A하고 D하고 단어를 못 하면 조금 헷갈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리마인드, 그러니까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알려주는, 그러니까 전자 알림이라고 읽으면, 그 전자는 다 온라인이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받기를 원하면 뭐 할 때, 지불이 기한이 되었을 때, 지불 기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납부 날짜가 되었을 때,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셋업해라, 설치해라, 온라인 계좌를 설치해라. 그쵸? 온라인 계좌를 설치해라. 무엇에 관한? 자, about 다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학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럼 그냥 about이야. 무슨 문학인지 모르죠. 그래서 뭐 이제 프라이빗하고 인포멀 할 때 쓰는 거예요. 좀 일반적이고 광범위할 때. on을 쓰면 뭐라 그랬죠? 조금 학술적이고 구체적이고, 그치? 포멀하고 이럴 때 쓰는 거야. 공식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현대 문학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럼 무슨 문학인지는 알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쓴다 그랬죠. 그치? 그리고 5번은 뭐라 그랬죠? 논쟁의 대상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라고, 그치? 전치사 세 개가 5번은 논쟁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라고 읽어도 이 뱅크가 논쟁의 대상은 아니잖아. 올버라이트 은행이. 그쵸? 그래서 C는 일단 날라가고, about도 날라가고요. 문제는 A냐 D냐예요. 자, 온라인 계좌를 만드세요. 무슨 온라인 계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온라인 계좌를 만드세요. 무슨 온라인 계좌? 올브라이트 뱅크라는 계좌. 이러면 이 A를 온라인 어카운트를 올브라이트 뱅크로 한정을 하잖아. 그래서 한정사 덜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어를 썼다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온라인 계좌를 만드세요. 올브라이트 뱅크의 온라인 계좌인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온라인 계좌가 네가 알고 있는 온라인 계좌가 아니라 올브라이트 뱅크의 온라인 계좌니까 덜을 써야 된다.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그런데 with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해서 조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온라인 계좌를 만드는 조건은 이 은행입니다.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D야. 그러니까 올브라이트 은행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드세요라는 뜻으로 쓰인 건데, 그치?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8번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A번을 쓰고 틀리는데 A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 좀 그러니까 이미 계좌를 만드는 거야. 그치? 원래 이 은행의 계좌를 만드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좌를 만드는 조건은 이 은행이기 때문에 with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by 다음에는 방법, 이유, with나 without 다음에는 조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독해에서.
알았죠? 좀 어려웠습니다. 자, 등록비가 리펀더블, 환불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 up to, 상한선을 얘기해. 그래서 최고 어디까지라는 뜻이죠? 2주까지, 이전에, 그러니까 원래 날짜겠죠. 회의 날짜 2주 전까지 환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A번을 볼게요. A번은 왜 안 됐냐면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최상급을 쓰면은 앞에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겠죠? 그쵸? 더나 소유격을 썼다는 것은 뭐야? 명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자리여야 돼.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 best, 뭐, interested. 최상급인데 왜 더를 안 써? 부사잖아. 그치? 더는 명사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사가 누구나 알 수 있으면 생략 가능한 거죠. 최상급에서는. 여기서는 더가 없어서 A번 틀렸고요. 비교급이 썼다면, then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then이 있으면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반드시 비교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비교급을 썼다고 반드시 then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왜? 누구나 알 수 있으면 된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비교 대상이 누구나 알 수 있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쵸? 다음에 얘는 형용사잖아. 지금 얘가 형용사거든요. 비교급을 쓰면 비교 대상이 없다. 둘째,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다.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이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덴티파이가 식별하다죠. 뭔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아이덴티피드 이렇게 쓰면 얘는 이제 확인된이란 뜻이고, 그치?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명사 앞에 ing나 pp는 동사의 기능이 없다 그랬죠? 다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라서 외워야 돼. 그럼 아이덴티파잉은 뭐냐? 얘는 명사야. 그래서 식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별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 같은 거죠. 개인 식별 정보 이런 것들이 자 모르겠어요. 어 지금 수동태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식별 정보가 is pp거든. 그러면 얘를 동사로 바꾸면 돼. 그러면 얘가 동사가 되고, 다음에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야? 식별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식별 정보를 생산해, extended, 연장해, 아니면 제거해, 해결해. 말 되는 게 식별 정보를 연장해, 제거해, 만들어내, 해결해. 식별 정보를 만들어내. 뒤에 거 읽어볼게요. 불평의 편지로부터. 그러니까 누가 불만의 편지를 썼나 봐. 불만 사항을 편지로 썼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뭐 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식별 정보를 뭐 할까요? 이러한 불만 편지로부터 식별 정보를 디스가 있으니까 불만 편지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정보가 있다는 거죠. 개인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뭐 할까요? 만들어냅니까? 연장합니까? 그치? 제거하는 거죠.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풀면 쉽고요. 풀엄이라는 게 분리 이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불만 편지로부터 식별 정보를 분리 이탈시키는 거니까. 그치? 프롬과 어울릴 수 있는 단어도 10번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능동태로, 능동태는 수동태로. 그쵸? 뭐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면은 보입니다. 그치?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안 바꾸면 이렇게 그 수동은 능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어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해석해서 자연스러운 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또 나머지 읽어보고 말이 될 수 있는 거 고르면 쉽게 고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안 풀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론 이렇게 푸는 선생님은 나뿐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배워두고 연습 많이 하세요. 자, 111번은 블랭크가 이제 뭐 전치사 자리인 것 같고요. 그치? 내년 this time이니까 내년 이때 will 와 미래 완료를 썼네요. 그죠? 어, 우리가 by 정답은 뭐 맞췄으니까 이렇게 쓰고 by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오면 주어 다음에 뭘 쓸까? 과거면 과거까지잖아. 그쵸? 그래서 had pp를 쓰죠. 만약에 by 다음에 과거 시점이 나오는데 주어 다음에 과거 시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까지가 아니라 쯔음이야. 쯔음. 됐죠? 다음에 by 다음에 미래 시제가 나옵시다. 미래 시점이 나오면 자, 미래고 미래 전의 일이 미래에 어떤지 미래 완료잖아.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위레브 PP 쓰면 되죠. 그쵸? 정답 by. 자, 테이블 예약은 뭘 위한? 블랭크를 위한. 그 블랭크는 뭐냐? 더 크다. 요까지. 예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 미리, in advance, 미리죠. 사전에.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요 부분을. 지금 비교급을 쓴 거야. 지금 블랭크가 나오고요. 다음에 which is가 생략이 된 거죠. 그치? 여기 뭐 which, 뭐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얘가 주어죠. 맞죠? 그러면은 a라고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그레이터죠. 맞나요? then. 그럼 비교급을 쓴 거야. 그럼 된 다음에는 ten은 뭐야? 비교 대상이죠. 비교 대상은 무조건 일치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이 ten하고 블랭크하고 비교 대상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ten은 뭐야? 플레이트야? 밀이야? 사이즈야? 파티야? 자, 텐이 가리키는 건 뭐야? 10명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치? 그러니까 10명을 보다 더 큰 거니까 10명을 초과한 블랭크를 위한 레저베이션은 최소 하루 전에 해라. 10명 이상은. 자, 그러면 10명이 플레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10명이 식사도 아닐 것 같고, 10명이 사이즈인가? 이거 10명은 뭘까요? 10명. 단체겠죠? 어떻게 보면. 단체를 의미하는 건, 이 사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펜은 사이즈 아니냐? 그치? 그 사이즈가 큰 거 아니냐?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이죠. 뭐 파티가 파티, 우리가 아는 파티도 있고 정당도 있고 단체라는 뜻도 있고 당사자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이 10명이 가리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단체일 수 있다 이거야. 그쵸? 그럼 단체에 해당하는 말은 파티죠. 그래서 D번. 112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풀이 방법은 이 비교 대상 텐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야. 그쵸? 자, 날씨 조건, 날씨 상황이라는 복합 명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콘서트가 뭐 취소될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죠. 그죠? 그런데 얘는 동사죠. 얘도 동사죠. 얘는 동사란 말이야. 얘는 형용사인데 최상급을 붙었으니까 앞에 더가 붙어야겠죠. 더나 소유격이 있어야죠. 그죠? 한정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한정사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 분사 쓰고 있는 A번이 정답이죠. 형용사. 현재 분사는 형용사잖아. 악화되고 있는 이란 뜻이죠. 114번은 거저주기죠. rely on이잖아. on이 없네? 이러면 안 돼요. on이나 upon이나 똑같은 거야. 정답 D번. 거저주기 문제였죠. 의존의 on이죠. 그치? 뭐, rely on, 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depend on, A, B. A가 사람이면 의존하다. 사물이면 달려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상대적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그건 너 하기에 달려있다. 이 얘기는 뭐야? A는, A는 B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A는 B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B에 따라서 A 상황이 달라진다는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